223페이지. 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보겠습니다. 1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안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그냥 문제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틀린 거 1번. 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아니죠. 원칙은 안 되지만 지장이 없다면 낮아도 된다 그랬죠.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요약지 보시면 거기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1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가로 1번하고 가로 4번, 그렇죠? 2번, 3번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가로 1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2번 습한 토지 등등등이죠. 개량 등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고요. 3번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그죠? 예. 성토는 이제 메꾸는 것이고 절토는 깎는 것이죠. 경사도가 1대 1.5, 1이 수직이고 1.5가 수평이에요. 1m 이상이면 옹벽 설치. 4번 2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되고, 5번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를 지지하는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요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요거 외에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 이렇게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2번 대지의 적용입니다. 자, 면적이, 건축물 관계없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뭐라고요? 적용하는 게 의무적이에요. 하지만 나무들이 많거나 이럴 때는 할 필요 없다. 녹지역에서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장인 경우 세 가지입니다.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 미만, 공장의 연면적이 1,500 미만, 또 산업단지 안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공장은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 외에 연분이 있다든가 축사 마찬가지고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이제 요약집에 8번하고 9번이 중요하죠.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공장 건축물 포함해서 하지 않지만, 이 물류시설은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일 때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택배회사, 그죠? 예. 여러분들 여기 어디 여기 철산교 지나가면 있잖아요. 한진택배, 그죠? 그건 공업지역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지역 하여튼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9번, 아까 녹지지역도 해당되지만 관농자도 도시 외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해주시고요. 3번 옥상 적용, 옥상 부분 적용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적용 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대지에 하지 않더라도 반해라, 50%는 초과할 수가 없다고 한 것 기억나죠?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대지의 적용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로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적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맞죠? 2번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해야 한다. 맞죠? 3번 농림지역의 건축물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해야 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4번 옥상 부분 적용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적용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적용 면적의 100분의 50은 초과할 수가 없다. 5번 적용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뭐 도로가 뭐 이래 있다, 그죠? 도로가 이렇게 큰 사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쫙 건물이 이런 식으로, 건물이 대형 건축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시면, 그죠? 여기 뭐 벤치도, 나무도 이래 있고, 그죠? 여기 벤치도 있고,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벤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는 것은
의무적도 있지만 해야지만 또 시민들에게도 좋겠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5번은 이제 이따 해야 되겠고요. 넘기세요. 자, 3번 여러분 한번 풀어주시고요. 이거 쉬운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개 공지입니다. 그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여기. 한마디로 공토. 반드시 해라. 그죠? 어떤 지역에서만 일준상준도. 어디에서요? 일준상준도. 일준상준. 요거는 뭐 도시화 가능성이니까 현재 현행법상 지금 현재 일준상준 요건데 요거는 시군구와 별도로 일준상준 말고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일준상준 요거죠. 요거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전용공업은 아니죠, 그죠? 예, 이런 것들 일준상준도. 다 같이 시작. 일준상준도. 얘는 용도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시작. 일준상준도. 이러한 용도지역이 여러분들 요약집에 보시면 바로 136페이지에 있다. 그죠? 그리고 설치 대상 건축물을 보니까 저를 보세요. 다중이용 건축물과 조금 비슷해요. 다중이용 건축물. 일단 얼마죠? 16층은 없지만 5천 바합 제곱미터 이상. 그쵸? 같죠? 그죠? 하여튼 대형 건축, 좀 큰 건축물이니까 거기 바합 5천 이상, 숙박, 종조, 판매, 문화 및 집회, 운수, 업무인데, 자, 아까 우리가 다중이용은 판문종, 여관종. 판문점에 가면 성탄절 되면은 좀 땡땡 신난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있던 그 보수생들이 녹아들어가지고 기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관 들어갈 때 띠링띠링 손님 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관종. 자, 그런데 얘는 뭐냐? 판문종이 똑같이 있어요. 판문종이 있어요. 일본애가 암기하기 편하게 놓는 겁니다. 자, 뭐예요? 판매시설. 단,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누구를 위한 건축물이죠?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거기는 뭡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은 주로 소비자들이 주로 가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도매시장이니까 주로 누가 가죠? 그냥 현지 생산업자들이 못 끌고 가요. 차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들락거리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붙여져가지고 차들이 후진해서 들락날락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하면 집회. 그 다음에 똑같이 그죠? 세 개가 달라요. 판문종, 운숙업. 뭔가 아까 전에 여관종, 숙박업, 운숙업 아시겠죠? 운숙업. 판문종, 운숙업. 운수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에 운수업. 업무시설. 아시겠죠? 아까 판문종, 여관종은 다중이용이고 판문종, 운숙업은 공개공기재산.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밥, 판문종, 운숙업. 그렇죠? 판문종, 운숙업. 아까 여관종과 여관처럼 생긴 숙박업, 운숙업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 기준은 당연히 10% 이하. 얼마라고요? 봐요, 여기 세 번째 대지 면적이죠. 대지 면적 10% 이하. 그러니까 땅을 빼앗아 간다 그 얘기죠. 대지 면적 10%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 정하고요. 나오죠? 조용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장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2번에 필로티 구조로 해라. 기억는 읽어주시고요. 자, 4번 건축 기준의 완화.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요거 설명합니다. 간혹가다 질문 들어와서 그래요. 뭐냐면은요. 먼저 완화시켜 주는데 저를 봐요. 이 법에서는요. 건폐율 율로 나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 이 세 가지를 완화하라고 나와요. 이것이
대통령령에 가서는 아니 대지 면적을 요거 대지예요. 대지 면적을 기존 10%를 이만큼을 10%를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또 건폐율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법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령에 가서는 얘는 안 되고 용적률만 높이 기준만 몇 배? 1.2배까지. 1.2배까지. 법에 있습니다. 대통령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2배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대통령령이 있는 거니까 용적률하고 높이만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연간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판촉 활동 등등 할 수 있다. 자, 문제 풀어봅니다. 자, 4번은 뭐 일준, 상준, 돈인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또 나와요. 그런 질문들이. 공개, 공지 등 설명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공개, 공지에는 긴 의자,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에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가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공개 공지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왠지 압니까? 조례는요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생긴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때는 뭐 수시로 그냥 마탑에다가 막 1년 내내 판가는 거야 밖에다가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지정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연간 60일 이내로 그냥 한 년 시켜버린 겁니다. 이내로 보통 한 봄에 하고 가을에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다음에 답 2번 맞아요. 3번 방합이 3천년에 뭐라고요? 5천 판문종 운숙업 요거. 그 다음에 4번 자 대지 면적 10% 범위 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를 정하는데 이때 또 나오잖아요. 적용 면적을 공개 공지 면적할 수가 있지요. 없다 틀렸고요. 2번 5번 용적률 몇 배? 1.2배죠. 높이도 1.2배. 건폐율은 법에서는 완화 대상이지만은 대통령령으로는 완화 대상이 아니다. 1.2배는 용적률하고 높이 기준만 해당한다. 6번 공동공지를 설치하는 대상 면적과 대상 지역과 대상 건축물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그러면요 뒤에 내용 보기 전에 일단 앞에 용도 지역을 한번 걸러내보자고요. 일준, 상준도 요거잖아, 그죠? 그러면 1번에 전용주거 아니죠? 일단 1번 아니에요. 준주거 맞아요. 1번 일준, 상준, 준공업이지 일반 공업 아니죠? 일단 1번하고 3번은 아닙니다. 4번 2, 4, 5죠. 왜? 4번에 상업지역, 5번도 상업지역. 왜? 일준, 상업지역은 다 되니까. 자, 그럼 이제 2, 4, 5 중에서 2. 일단 7천인, 5천인 여기죠. 맞죠? 근데 판문종, 맞아요. 판문종, 운숙업인데 이종 아니죠? 틀렸습니다. 이종 근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5천 맞죠? 판문종, 운숙업 업무 맞죠? 답 4번이에요. 4번. 5번은 판문 맞지만 4천 틀렸죠. 그죠? 왜? 5천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중용도 판문종, 여관종, 판문종, 운송한 이유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해야 그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암기한 걸 내가 다 하지 않는다고. 문제 풀이할 때 할 게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로인데, 도로는 여러분들 요약지 보고 잠깐 볼게요. 오늘 도로 여기까지 할 거예요. 도로. 자, 도로는 저를 보세요. 말로 할게요. 보행, 자동차, 인도 플러스 차도가 얼마 이상? 4m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상.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인도가 필수예요. 만약에 차량 통항이 못 가면은 사람은 인도는 필요하지만 차도가 필요 없으면 얼마 이상? 3m 이상이면 된다. 그렇죠? 하지만 막다른 도로 10m 미만, 1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이죠. 그래서 각각 2, 3은 6. 뭐라고요? 2, 3은 6. 근데 35m 이상이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로를 정할 때, 도로 위치를 정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다 정한 다음에 변경 이런 것보다 일단 정할 중요해요. 하지만 정하는 것이 항상 이해관계인의 동의받는 건데 동의받기 곤란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하지만 이양 지정된 이후에 변경 폐지는 반드시 동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하기는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정된 이후 변경 폐지하는 것은 더 어렵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 관계죠. 건축물의 대지는 항상 우리는 건축법은요 항상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대지가 있으면은 항상 뭐겠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 건물을 지어야지만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로가 접하지 않은 건 뭐라 불러요? 맹지다 맹지. 맹지는 맹하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다고 말했죠. 그때는 뭐라고요? 도로와 접해 있는 땅을 본인이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2m 이상 얼마 이상? 2m 2m 이상 잘라서 사든지 아니면 그 승역지 부분을 지역권 설정해서 임대하든지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리고 이 도로는요 우리가 건축법에도 배우지만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토법에서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죠? 도로는 국토법에서 예정지하면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법에도 나오고 건축법에도 나오고 국토법에도 나오고 그 외에 다양한 법령에 나온다. 그러니까 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나온 도로도 다 뭐라고요? 도로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요약집에 있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이다. 기역. 국토법이 되었던 도로법이 되었던 심지어 개인사자 사도법이 되었던 그 밖에 어떠한 법령이든 신설 변경되었다면 다 도로입니다. 그리고 예정도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니은 허가 신고 시에 뭐예요? 허가 신고 시도 시군구가 지자체장이 도로 위치를 지정한 것도 다 뭐라고요? 바로 도로에 해당한다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2m 이상 접하라 그랬죠. 이 접하라. 근데 2m 이상 접할 필요가 없다. 왜? 여기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뒤로 밑으로 지하로 뭐 날아가든지 어쨌든 간에 요거 말고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그때는 굳이 접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또 주변에 광장, 공원 등등 있으면은 그쪽으로는 건축 행위가 안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대문 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137페이지에 가로 3번에 잘 나와 있다. 그죠? 하지만 이때 4m 이상 접하라. 곱하기 2죠. 그죠? 이때 2천 이상 건축물인데 공장만 몇 층? 얼마? 3천. 공장만 3천이고 나머지는 2천 이상. 너 6, 4 접.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걸 가지고 틀린 적 없습니다. 뭐 너사 6접 이렇게 나온 적 없어요. 너 6, 4접 이렇게 해주시고요. 2천이다. 공장은 3천이다까지만. 자, 문제 보시면 이 7번하고 7번, 8번, 9번까지가 그 얘기인데 자, 7번 풀어주시고요. 자, 8번. 도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인도 플러스 차도가 가능한 너비 3m 이상 도로이며 예정도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예정도로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도로법을 제외한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없다? 아니죠. 다른 법령에 따라 다 고시되었다면 전부 다 도로입니다. 2번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25m다. 그럼 얘는 뭡니까? 중간이죠. 그죠? 10m 이상 35m 미만 중간이니까 2, 3, 3m 이상이죠. 틀렸고요. 4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 아니죠. 공장 얼마 이상? 3천 이상이죠. 공장은 3천 이상이고요. 너 6, 4접. 5번 건축허가시 아까 전에 건축허가나 신고시 허가든 신고든 시군구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가 있다. 답은 5번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우리 그동안 아까
도로에 정의할 때 잘 안 봤던 내용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나온다는 겁니다. 무조건 막 아까 말했던 무조건 뭐 숫자 외우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8번은 조금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지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하나 더 9번. 자, 대지와 도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고요. 2번,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너비 3m의 도로를 할 수 있다.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지만 사람은 가야 돼요. 이때는 3m 이상 맞죠. 3번,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 대지에 접하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40m다. 35m 이상이죠. 그죠? 이 3은 6m 이상이지만은 방금처럼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얼마 이상? 4m 이상이기 때문에 6m 틀렸습니다. 4번, 건축물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다. 그때 뭐요? 2m 이상 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5번, 연면적 합계가 2,000, 공장은 3,000, 너 6, 4. 맞는 편이죠? 예. 자, 건축선 잠깐 보겠습니다. 자, 책 봐요.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137페이지 봐봐요. 요약집에.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기억에 들어보세요. 요거는 말로 할게요. 도로가 4m가 기본이잖아요. 4m가 안 되면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가운데 도로의 2분의 1, 왼쪽 2분의 1, 오른쪽 2분을 해가지고 양쪽이 반반씩 부담한다. 근데 한쪽이 경사지 듭니다. 경사지, 하천, 뭐 철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대지가 덤탱이 났습니다. 그랬죠? 4m 다 간다.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니은, 가각전제, 가각. 그러니까 도로의 끄트머리, 그러니까 가각 그예요. 도로 가짜, 도로의 각을 도로의 각을 잘라낸다. 그런 뜻입니다. 근제. 그러니까 툭 튀어나왔잖아요. 이때 교차각이 120도 미만까지만 이상이면은 적용하지 않아요. 도로도 4m 이상은 원래 원칙이니까 8m 미만까지만 적용해요. 8m 이상은 적용하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 90도 미만일 때 딱 보니까요. 일단 최소가 4m고 최대가 8m 미만인데 그 밑에를 보니까 자, 뒤 후퇴하는 미터가 가장 작은 게 2m죠. 그죠? 가장 높은 게 몇 미터죠? 4m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 2m에서 최대 4m까지 후퇴한다. 이럴 때 이게 만약에 시험을 나온다면 밑에 거죠. 90도 이상이니까 90도일 때, 그죠? 면적 구하러 나온다면 이럴 때 양쪽 교차하는 도로가 6m나 7m, 6이든 7이건 6, 7이건 7, 6이건 6과 7로만 되고 있으면은 3m 후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2m 후퇴다. 3m 후퇴는 빼기 4.5고, 왜? 3m,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빼기 4.5고, 2m 후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므로 빼기 2하면 된다. 뒤에 계산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지정건축선은, 요거는 유일하게 도로로 쓰기 위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도시지역에서만 해요. 아무리 후퇴해도 4m 이하까지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도로로 쓰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다. 다른 건 다 포함되지 않아요. 3번 건축 제한, 담장과 즉 건축물과 담장은 당연히 건축선의 서진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지표 아래 지하는 약간 넘어가도 관계없다. 2번 도로 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등등을 열 때에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차가 지나가다가 부딪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보다 터널 지나갈 때 보면 써 있어요. 미리 4.5m 다 써 있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보고 오늘 여기 정리할게요. 자, 10번은 풀어주시고 넘기세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같은 형태 문제인데요. 11번. 건축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는 선을 건축선한다. 맞죠? 그죠? 만약에 대지 끝에 상대방 건너편에 경사지 등일 때는 아니죠. 그죠? 그때는 소요거리만큼 다 덤탱이 써야 되겠죠. 2번 지표 아래의 부분이라도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지표 아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번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 너비가 각각 8m 이상 120도 이상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가 무난히 지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4번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등등 있죠.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가면 안 된다. 5번 시군구는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이게 뭐죠? 지정 건축선이죠. 공보 등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가 현 여기죠. 요약집은 없지만 기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아두라고 한 겁니다. 뭐 틀리게 한 적 없어요. 자, 12번과 13번은 똑같은 문제인데요. 12번은 저랑 같이 풀고, 그 다음에 13번은 여러분 풀 수 있으면 똑같은 문제예요. 용적률이 300%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A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의 최대 연면적은 그랬잖아요. 요거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도로가 이래 있는데 이 양쪽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래 있죠. 현재 2m죠, 그죠? 2m이면은 양쪽 대지니까 서로 간에 반반씩 구성하겠죠.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여기로 2m, 2분의 1씩.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선이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도로 부지이므로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럴 때 가로가 10, 세로가 10이죠. 원래는 이게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인데 얘는 이게 아니니까 이제 뭘로 봐야 돼? 9죠. 9. 얼마죠? 면적이? 얘는 90제곱미터이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요. 원칙은 저로 보세요. 용적률이 얼마죠? 300이니까 이걸 그냥 원칙대로 푼다면 공식이 넣으면 돼요. 그냥 300%는 대지면 얼마니까? 90분의 요거잖아요. 곱하기 100. 하면 X가 구하면 돼. 이게 원래 수학적이에요. 근데 쉽게 푸는 방법을 했다 그랬잖아요. 몇 프로입니까? 300이죠. 그러니까 90이잖아요. 그러니까 90제곱미터의 몇 프로? 요거잖아요. 9, 3, 27. 끝. 이렇게 구해도 뭐가 나와요? 얘가 27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얼마? 270. 그러니까 13번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요. 자, 14번은 원래 기출문제인데 내가 문제집에 넣어놨지만 넣어놓은 이유가 혹시라도 나올까봐 해서 넣는 건데 참고삼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반반 나눠 풀으면 돼요. 나누어서. 자, 도로가 몇 미터죠? 안 보여. 3m. 이렇게 3m가 있고요.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선로부지구죠. 그 땅이 예를 들어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되죠.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나는 이게 나누니까 일반적으로. 나눠가지고 요걸 A라 그러고 요 B라 그러고 각각 구해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현재, 가로가 14, 이게 14, 이만큼이 14, 요게 7, 그러니까 얘도 7, 이게 그죠? 예. 그리고 높이가 밑에 10이니까, 얘가 10이니까 10이고, 전부 20이니까, 그죠? 20이니까 얘도 10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보면 이쪽은 안 되고, 얘가 덤탱이 다 쓰죠, 그죠? 이렇게 1m.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거는 뭡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얘는 이만큼 얼마로 봐야 돼? 13으로 봐야 되죠, 그죠? 13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A 부분은 면적 얼마? 70. 얘는 얼마? 130. 요거 더하니까 200.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깁니다. 그 두 문제 있는데 요 풀고 마칠게요. 15번.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도로가 있는데 15번은 솔직히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없는데 이제 혹시 나올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난 우리 강의 시간에. 90도로 교차하는 모퉁이에 위치한 A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면적이 얼마냐? 계산하기 편하게 내가 10m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예를 들어 꼭 있는 그대로 보시면 가로 10, 세로 10 요거잖아요. 그죠? 아, 이거 100일에 했다간 큰일 나죠. 그죠? 100이 아니고 양쪽 도로가 얼마죠? 도로가 둘 다 5m. 얘도 얼마요? 5m. 얘는 뭡니까? 직각이잖아요. 양쪽 도로가 6, 6, 6, 7, 7, 6 실질 때는 3m 후퇴. 나머지는 얼마 후퇴? 2m 후퇴다. 2m 후퇴. 여기서부터 2m 후퇴. 얘도 얼마요? 2m 후퇴죠. 그러니까 연결 요거는 대지 면적에 산지 않는다. 왜? 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8m 미만이니까 이런 큰 도로변보다 뒤에 있는 이면도로죠. 이면도로 골목 8m 좀 안 되는 도로 가보면은 왜 골목 보면은 왜 사이사이에 편의점 식당 딱 있잖아요. 끊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거리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게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봤죠? 그죠? 도로가 8m가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이거 전부 다 90도니까 이제 이렇게 2m 정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된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일단 얼마? 일단 100에서 빼기 얼마? 요거 면적 빼야 된다. 그래서 있잖아. 요 직각 삼각형관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얼마요? 98. 그래요. 자, 마지막 16번입니다. 건축법령상 S시의 시장이 기존의 너비 10m인 도로에, 자, 10m인 도로에 보겠습니다. 10m인 도로에 도로가 확 넓네. 그죠? 크게 합시다. 이렇게 10m인 도로에 건축물의 위치 정비를 위하여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4m를 후퇴한 건축선, 이건 바로 뭡니까? 지정 건조선이다. 그죠? 건조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지가 있는데, 얼마 후퇴? 이렇게 해서 4m 후퇴했다. 얘가 이제 지정 건조선이죠. 여기에 소재하는 가로의 길이가 20, 세로가 10. 가로가 20m, 세로가 10m 얘기죠. 이런 사각형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냐? 건축 면적이니까 이건 용적률이 아니고 건폐율과 관계있죠. 잘 봐요. 최대 건축 연면적은 뭐하고? 용적률과. 왜?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요거는 뭡니까? 건폐율이니, 건폐율. 잘 봐야 돼요. 이건 건폐율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폐율이지만 시험에는요, 여기에 건폐율은 50이잖아요. 용적률 얼마나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 하는 소가 틀리거든요. 지금 우리 배우는 거 내가 용적률 뺐습니다. 헷갈릴까봐. 건폐율이 얼마라고요? 건폐율이 바로 50%다. 얼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솔직한 예로 원칙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건폐율 50%는 여기 엉뚱 났구나. 그러니까 얘도 건폐율 뭡니까? 50%는 요거 면적 얼마야? 얼마야? 200. 왜? 얘는 포함이 된다. 여기서 벌써 160 쓰는 순간 틀린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얘는 포함된다. 200. 그러니까 200 요거 200분의 요거 하는 거잖아.
x 곱하기 100 하면 얘 답이 나오지만 아까도 똑같이 저거랑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얼마요? 200 제곱미터에 몇 프로? 50%. 얼마야? 100. 그러니까 쉬운 대로 풀면 된다. 아시겠죠? 공식에 넣어도 해도 되지만 쉽게 푸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풀어도 된다. 정도 3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요 뒤에 모습하고 또 한 주택법 판관 할 때까지 중간까지 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주택법 뒤에 하고 농지법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니까 오늘부터 접수인데 오늘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접수된 거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수험표를 빼세요. 왜야? 뺀다는 얘기는 등록이 접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면 과거에요. 참 이거 확인 안 해가지고 학원서 확인했는데 접수가 안 된 경우가 학원마다 꼭 한두 명이 나와가지고요. 곤란을 겪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달라 그러고 아시겠죠?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내 얼굴 있네? 근데 보고 자기도 뭐하러 봐.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분발해서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